안녕하십니까? 프로이튜브입니다. 저번 주 왕의 DNA라는 말로 온라인이 시끌시끌했습니다.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. 왕의 DNA라니요?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사무관인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 선생님에게 메일을 한 통 보냈습니다. 자신의 자녀를 특별 대우해달라는 말이었는데요. 왕의 DNA라든지 그구네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. 압축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생각해봅시다. 첫 번째, 제지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문제입니다. 제지하는 말을 들을 때 분노가 솟구쳐 올라온다. 그 이유는 아이가 질서를 아직 잘 잡지 못한 겁니다. 그런데 그것을 가정에서 잠시 풀어줘도 교육 현장에서 따로 적용하는 것은 악영향입니다. 그걸 원한다면 홈스쿨링이라는 방식을 채택해야 됩니다.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듯 학교에서는 교칙을 따라야 합니다. 그리고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는 것이요. 즉, 아이가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해도 편을 들어달라는 건 교육적인 게 아닙니다.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허용보다는 금지를 더 많이 가르쳐야 합니다.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. 교육학자인 존 듀이가 아이를 하나 주면 그 아이를 법관이 되게 할 수도, 도둑이 되게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. 그런 방식은 애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말이나 같습니다. 지시 명령투보다는 권유나 부탁을 해달라는 것. 왕의 DNA 때문이라고 하는데 왕은 집에서 해야지 학교에서까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. 차후 이 용어는 좀 고쳤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회화는 강점이고 수학이 취약하다는 것은 조금 잘 보셔야 합니다. 회화와 수학은 모두 논리력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. 잘 떠든다고 해서 그것이 논리적이지 않다면 그 왕의 DNA 덕분에 헛소리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. 선생님이 헛소리하는 걸 마냥 들어줘야 할까요? 그리고 이것을 주장하는 부모가 잘못한 것은 그 연구소 내에서만 통용되는 언어를 일반 교육 현장에 억지로 적용하려 한 것입니다. 이것은 오은영 박사의 금쪽이 솔루션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ADHD나 자폐 등을 비약물 치료로 치료할 수 있다.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. 정신분석에서도 약 없이 신경증을 다루거든요. 그리고 제가 개발한 컨디셔닝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약을 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. 그런데 자폐의 경우는 정신분석에서 그 아이의 언어를 연구해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죠. 정신분석에서는 인간의 정신장치에 따르는 착동 방식들을 밝혀내면서 탐구활동을 합니다. 그 과정에서 스스로 회복을 하고요.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에 따르는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기 때문일 겁니다. 사실 아나키 역시도 효과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 효과가 나왔느냐?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. 사이비다 아니야. 이것을 검토하기 전에 어떻게 효과가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 점에 대해서는 그구 내외의 다른 여러가지 개념들을 통해서, 즉 그 연구센터에서 그 아이들의 증상을 번역하는 고유의 방식이 있다는 말이 될 겁니다. 신경증과 같은 것들은 일상 언어로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. 그것이 아이들의 논리체계에서는 어느 정도 먹힐 수 있었을 것이란 가설은 세워볼 수 있습니다. 실제 저도 아동의 행동에서 번역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 행동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. 정신치료에서는 전문가라고 해도 경험이 부족하다면 반대를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.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. 그쪽 연구소장이 기법 관련해서는 자신있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. 준비가 되었다는 건 나름의 연구를 통해서 체계가 서 있다는 말입니다. 저도 디지털 정신분석 처음 할 때 전문가들은 저한테 그런 비난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. 그 외에 다른 내담자들도 그랬습니다. 2012년에 채팅으로 정신분석하면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 질환이 약 없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진 않았을 거니까요.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어지간한 치료사들도 약 없이 치료된다는 것에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있고요. 그래서 저 연구소장의 입장을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. 정신적 문제를 포커스로 잡을 때 언론의 주 스탠스는 자극적인 단어로 눈길을 끌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정신질환 관련 기사 중에서 폭력과 관계된 기사는 빼놓질 않죠. 칼부림 사건 때도 등장했고요. 저는 그 연구소장님이 치료에 활용하는 용어를 조금 손 볼 수 있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정신의학이든 심리학이든 치료법이 가능하다면 그 메커니즘을 연구해야 한다는 겁니다. 무작정 비난한다는 것은
그 메커니즘을 알아볼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. 치료가 되니까 결과가 나타난 것이고요. 따라서 이론 발달의 기회도 됩니다. 그 용어 표현이 과격하다고 해서 비난부터 한다는 것에는 동의가 좀 어렵습니다. 만약에 약 먹이고 치료라고 속이고 장사하는 것 같으면 욕을 하는 게 맞죠. 그런데 저 일로 10년 넘게 밥 먹고 살아오신 분이 모든 치료가 성공적이진 않았겠지만 치료 안 되면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까요? 저 역시도 제가 지금까지 정신분석을 하는데 효과 없으면 제가 생활비를 벌 수 있을까요? 즉, 그 뇌과학 연구소도 치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지가 되었던 것 아닐까요?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